미국의 간판 방송인 ABC 뉴스는 최근 한국은 미국과 똑같은 날짜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현재 감염 속도를 크게 늦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이 해야만 했던 뭔가를 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그럴 역량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개탄했습니다. ABC 뉴스가 인정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국과 미국은 사회 시스템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고 의사결정권자 리더십과 인사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한국의 야전사령관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미국의 야전사령관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 NIAID 소장이죠. 두 사람의 전문성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요즘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얼굴과 부쩍 늘어난 흰머리가 국민들의 염려와 찬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뉴욕에서 그의 얼굴을 새긴 도넛이 만들어질 정도로 신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두 사람은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파우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전 사령관이 핍박받는 이유는 뭘까요?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가 전파될 때부터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무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를 잇따라 지적하면서 트럼프 추종자들의 적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무부를 딥스테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가 국가를 마쿠해서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때 파우치 소장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 말을 문질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7년 전 파우치 소장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클린턴을 의례적으로 칭찬한 편지였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파우치의 당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파우치는 트럼프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의 세력, 한마디로 적폐라는 겁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곧바로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비밀도단의 이론이라는 게시물이 수천 회씩 공유되며 150만 명에게 전파됐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파우치 소장은 대통령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온라인 음모론의 주역이 됐습니다. 보수단체 사법감시의 대표 톰 피턴, 극우 온라인 토크쇼 유어보이스 아메리카의 진행자 빌 미첼 등 극우 인사들이 반파우치 선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파우치는 사이언스와 회견에서 백악관과 상대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말해야 일이 된다며 그래서 나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이 코로나19에 대처해서 소극적이었고 초기 대응에 실패해 지금의 대재앙을 초래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은경 본부장은 머리 감을 시간도 아까워 뒷머리를 짧게 자르고 끼니도 도시락으로 간단히 챙기며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본부장이 한때 공직에서 물러날 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는 질병예방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차단의 일선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후 감사원은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그의 정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정직은 공직을 떠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평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그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이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징계가 감면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심의위원회가 당초 권고안보다 낮은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확정해 그는 질병관리본부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전은 이 당시 잉태되었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자격으로 질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방센터장이던 정 본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굉장히 큰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은경 센터장은 1급을 거치지 않고 차관급인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국장급에서 실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나 승진해 본부장을 맡은 겁니다. 이런 정부 인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라. 정무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영역이 바로 안전이다. 특히 전염병은 초기 상황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경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 뜻에 따라 정은경 본부장을 임명했다. 2015년 메르스와 싸웠던 경험이 있는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차관급 인사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등 각별한 고마움을 나타낸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예고 없이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유증상자를 찾아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을 확인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춘 것에 국제사회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사스 극복 후 노무현 대통령과 평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다며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다. 항상 믿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본 직원들에게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을 저녁 특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간판 방송인 ABC 뉴스가 한국은 미국이 해야만 했던 뭔가를 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그럴 역량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개탄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인사의 차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